예, 일주일 만에 다시 뵙는데, 지수가 좀 쉬는 듯 싶더니, 하루 만에, 40포인트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달 들어서 기대하고 있던 이벤트 중에 하나, 22의 정책회의,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드라기 총재가 단기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 발언과 더불어서 강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이었다고 보면 되겠으니까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건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뭔가 꺼리를 하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꺼리, 마땅히 한번 쳐올려야 할 자리에서 쳐올릴 만한 거리를 기다렸다가 저런 소식에 의해서 한번 쳐올렸다. 지금까지의 수급이 사실상 외인들 수급은 현물 매수가 아닌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지수를 끌어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는 있잖아요. 사실상 더 올라가길 바라고 있고 또 지난 고점을 이쪽 1964 고점을 넘겨서 2000을 넘기는 흐름을 혹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금요일날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요 수급만 간단히 좀 보고 갈게요. 현물 외인들이 3천억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기관에서 똑같이 받쳐줬죠. 오랜만에 투신과 우정국이 똑같은 매수세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5,550억 수량으로는 4,389계약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건지 외인들 현물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아닌 현물 매수로 들어와야 된다. 그겁니다. 프로그램은 현재 가볍게 본다면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비차익은 매도가 나왔지만 차익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매수세를 잡아주기는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드라기의 연설을 좀 짚어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상 그 드라기 연설 자체가 그만큼 그 글로벌 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일까? 그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시간 벌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 벌기. 사실상 단기 국채 금리를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그것도 이제 무제한으로 물론 조건이 달려 있어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중국 부양책 펴지 못할 거예요. 지준율 인하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단 드라기의 연설 내용에서 우리 지수가 추가적으로 글로벌 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따가 이제 독일 차트 한번 잠깐 짚어보겠지만은 다우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여건이 만들어졌는지 물론 마디상으로 한 번 더 남은 건 맞습니다. 맞고 그거는 이제 파동을 대입을 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할 거예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 별로 양호하지 못한 나라들의 국채를 매입을 하는데 장기 국채 매입이 아닌 3년 이내에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하겠다. 조건은 ESM이나 EFSF 통해서 자금을 국채를 매입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고 조건에 맞을 때면 매수를 하는데 불태화 조건이라는 게 있죠. 불태화 조건이라는 거는 그 독일이 염려했던 22의 국채 매입은 물가 관리에만 치중을 해야만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던 상태였었고 그런 상태에서 염려를 했던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약에 물가를 올라가게 된다면은 다시 유동성 흡수 정책을 펴서 잡겠다라는 얘기죠. 통화량을 조절을 하겠다. 그죠? 그런 상태인데 이런 불량국들의 단기 국채를 무제한 매입을 한다고요? 사실상 10년물도 아니고 물론 시장에서는 드라기의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단기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기대감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우선 변제권도 포기한 채로 무제한적으로 ECB가 그런 국채를 매입해 준다는 건 그냥 단순한 립 서비스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장기 국채 발행을 포기하고 단기채 발행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돌려서 생각한다면은
그 10년 이상물은 불안해서 못 사겠다. 물론 그 자기네들이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물만 사겠다라고 하지만 10년물 불안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준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쪽으로 공이 넘어갔다, 뭐 또는 독일로 공을 넘겼다, 뭐 버냉키한테 다시 한번 토스를 했다, 이런 얘기도 물론 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드라기는 아주 완벽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립서비스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돈을 대야 하는 독일과 핀란드에서 메르켈의 심경 변화가 조금 그 예측을 넘어선 흐름이었어요.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메르켈이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중국을 건너가서 원자바하고 만나고 오더니 20일 그 드라기의 동조를 하는, 지지를 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독일 중앙은행 총재도 지지한다, 양쪽 다 수용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었고, 국채는요, 그 제가 본드 빌 설명을 한번 들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그 검색을 해서 찾아보세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노트와 본드와 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지금 얘기하기는 시간이 좀 그렇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핀란드나 독일에서 돈을 대야 되는 입장인데, 여론조사, 독일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독일 국민의 54% 정도는 반대한다. 또 그 ECB의 합헌 위원 판결에서도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가 어제 나왔었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 판단에는 이탈리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단기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시간 벌기다. 일단 돌려막기로 시간을 벌어놓은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하나의 거래를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좋아, 기회야 하면서 한번 쳐올리긴 쳐올렸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세계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이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란 얘기예요. 갈 때까지. 물론 예측을 하긴 했었지만 드라기는 이미 독일 언론을 통해서 또는 블룸버그를 통해서 단기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발언을 할 거다, 이런 예측이 이미 나왔었죠. 꼼수예요, 꼼수. 그냥 이탈리아나 스페인 재정은 이미 바닥이 났죠. 그죠? 바닥이 나가고선 돈을 어디서 빌리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돈을 단기국채 사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장기국채는 갚을 능력은 사실상 점점 더 멀어지는 상태인데, 요 돌려막기로 시간 벌기를 한 거, 요게 먹혀들었다. 요 수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먹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은 좋아졌습니다. 하루 만에 요 꼬다리부터 야금야금 하락해서 내려왔던 것을 하루 만에 반등 61.8%까지 찍었어요. 정확하게. 진짜로. 그러면 이제 요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또 있죠. 12일 날 독일의 헌재 판결이 나오고, 12일, 13일 FOMC도 있고, 지난주에 있었던 마지막으로 미국의 고용지표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양호하게 나왔고, 그러면 Q3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Q3는 지금 시행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드라기도 저렇게 뭐 자충수가 됐든 립서비스가 됐든 큰 언급을 했는데, 버냉키가 드라기에 못지 않은데 립서비스를 또 하지 않을 것이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Q3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 물론 Q3 뿐이 아니라 MBS 매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금리 정책을 1년 연장한다든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상 효과를 크게 못 봤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버냉키가 모험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예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정권을 잡게 되면은 버냉키 모가지부터 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월가에서도 그 자본가들도 지금 오바마에 슬슬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분위기는, 투자자들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는, 자 지금부터 상승으로 돌아섰다, 대세 상승으로 간다, 2000을 넘길 것이다란 분위기가 조금 우세합니다. 우세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9월달 한마디가 더 남았거든요. 한마디가 더 남았는데 9월달 시세가 나왔을 때가 단기적인 고점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중국 얘기인데 아까도 중국 부양책, 추가 부양책, 물론 금요일 날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그 뭐야 SOC 투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쵸? 언급이 있었어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철도라든지 이런 거에. 그래서 시장 부양책을 좀 더 펼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인데, 지준율을 인하하는 수준, 지난번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쵸? 지난번에 두 번의 금리 인하, 한 달도 안 걸려서 두 번씩이나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것은 거꾸로 부동산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가격만 뛰어올리는 역효과가 나왔다. 그런 상태에서 역시 중국도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우두머리가 바뀌죠. 시진핑이 지금 뭐 교통사고 얘기도 나오고, 뒤에서 누군가가 뭐 보시라이가 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중국도. 중국 얘기 하려면 또 길어지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 추가 부양책 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두 번의 타이밍을 놓쳤었어요. 놓친 상태에서 또 한 번 실행을 했다가는, 사실상 중국에 달려있는 건 맞습니다. 중국이 그 부양책을 핀다거나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장은 또 한 번 강한 시세를 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공산청년당이나 태저당 세력 구도가 상당히 팽팽해져 있어요. 시진핑하고 보시라이가 견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숙청을 하느냐, 물론 시진핑은 숙청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금방 풀어줬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시진핑 교통사고 당한 것도 보시라이가 뒤에서 조정한 게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커다란 그 이벤트를 앞두고 추가 부양책을 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준율 인하, 기껏 할 수 있는 건 지준율을 한 번 정도 인하하는 건데, 물론 그것도 예전에 지준율 인하 때 또는 금리 인하 때는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짧게라도 시세를 줄 가능성은 있지만 거기가 끝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 쪽이요,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선과 같이 커다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지나고 나서 어떤 움직임 내지는 부양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란 얘기예요. 교통사고라고 나오던데 아까 기사 보니까, 뭐 어떤 걔네들은 워낙 감추는 게 많아서 제대로 알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은 요번 주에 있을 이벤트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워낙 많습니다. 유럽의 중요한 일정들이 워낙 많은데, 12일 날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의 위헌 여부 판결이 있어요. 합헌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드라기도 나머지 시행할 건지 말 건지를 언급을 했었고, 같은 날 네덜란드의 총선이 있고, 또 12일, 13일은 미국의 FMC가 있고, 더불어 13일, 14일은 G20 재무장관 회담과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또 있습니다. 큰 게 다 몰려있어요, 이번 주에. 14일과 15일에는 EU 쪽 재무장관 회담이 또 있고요. 스페인은행 재무 건전성 테스트가 있고, 더불어서 지금 트로이카가 그리스 실사를 들어갔죠. 그리스는 잠시 지금 제껴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트로이카의 그리스 실사 결과가 10월 8일경에 나옵니다. 8일날 나오면은 그리스 추가
저 긴축을 연장을 해줄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날 겁니다. 게다가 다음 달 중순은 또 EU 정상회담이 있어요. 어찌됐든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중순경에 실사단 원래 보고서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FOMC에서 미국 그 버냉키가 드라기가 얘기했듯이 뭔가 깜짝 이벤트가 나올 건지 이슈가 나올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아니다예요. 지금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인 시각일 뿐이에요. 그거를 뭐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자리상으로는 전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차트를 잠깐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제가 지난번 그 방송을 7월 말에 방송을 할 때 강한 반등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나왔죠. 더 나와서 1960에서 1980까지 보자. 유들이 있게 저는 뭐 소수점까지 맞추지 못하니까 찍기 잘 못하잖아요. 유들이 있게 1960에서 1980까지 반등을 기대해보자 했더니 64까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상승을 5개의 파동으로 보느냐 3개의 파동으로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5개로 처음에는 제가 분석을 하려고 했었어요. 5개 파동으로 분석을 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이 결과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는 이 결과를 봤을 때는 3개의 파동으로 보는 게 맞다. 지그재그로. 지그재그 복합 파동으로 나온 게 맞고 이 상승에 대한 지금 하락분이 좀 복잡했습니다. 복합 조정 파동에 의해서 뭐 WXY까지 나오고 막 하지만 간단하게 일봉상 그냥 지그재그로 올라갔다가 지그재그로 눌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만 합시다. 이날 목요일날도 반등 자리가 맞다. 반등을 크게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자리다라고 했는데 저때 그냥 몰빵으로 코를 때렸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생각을 했으면 액션을 취해야 돼 이제부터. 어찌됐든 그렇다면은 하루 만에 이게 이제 분봉 세부 파동 보면 5개 소파동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올라갈 것이냐? 올라갈 건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한적이다. 아무리 지각하더라도 지금 저는 이 고점 한번 테스트 해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바로는 못 간다는 얘기고 가기 위해서 월요일날 중에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게 40포인트 넘게 나왔어요. 48포인트 이상 나왔는데 요 하락에 대해서 61.8%가 나온 상황입니다. 정확해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내려올 것인지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올 것이 짧은 눌림 나와야 돼요. 즉 지그재그 세 파동 나온 거에 대한 상승에 대한 3파동이 올라가야 돼요. 지그재그로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이 부분을 한번 헤딩을 하던가 64를 한번 헤딩을 하던가 아니면은 64 아래 위 전후 2000까지는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등이 하루 만에 나왔듯이 월화수 중에 짧은 조정파동이나 요 아래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래서 목요일날 이벤트가 수요일날 저녁하고 목요일날 우리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방향을 현재로서 3일 남겨놓았지만 수요일까지는 3일 남겨놓았지만은 지금 현 자리에서 판단을 한다면은 파생을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답이 맞아요. 한쪽 방향 크게 나오니까 그게 답이 맞습니다. 이제 수요일까지 지켜봐야죠. 세부 파동을 봐야 됩니다.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는 그런 것 이벤트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차트에 보여지는 대로만 하면 맞습니다. 차트에 보여지는 대로만 하면 맞는데 어쨌든 지금은 복합 조정 파동이 끝나고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 중입니다. 반등 랠리에서도 지난번에 지켜줘야 할 라인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 큰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큰 하락이 돼봐야 62평 지지할 수 있는 물론 조금 장대 음봉이 빠지면서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건 맞아요. 그쵸? 1897을 깨트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이평선 기준을 62평을 강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이것도 분봉상에 보면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추세대라는 게. 그쵸? 30분봉 차트입니다. 3개의 파동으로 지그재그 올라가고, 제가 이때 올라올 때 목표치를 계산해 보자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얼추 비슷한 모습을 사이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그재그 파동으로 올라오고, 이게 좀 복합 조정 파동이 나왔는데 드문 9개의 하락 파동이 나왔어요. 정말 보기 드문 파동입니다. 근데 골치 아프게 따지지 말고 그냥 보이는 대로 N자 하락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강한 겹치는 지지라인과 역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5개 소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월요일 날은 이 위로 올라선다고 하더라도 이 하락에 대한 61.8%는 보여줬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618이 반등의 최고치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요, 우리가 쓰지 않는 게 있죠. 파동에서 잘 안 쓰는 게 있습니다. 236, 382, 50, 61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쵸? 236은 잘 안 씁니다. 사실상. 그런데 간혹가다 여기에 맞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70, 100에서 23을 빼면은 얼마예요? 76.3가요? 764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락에 대한 반등마디 764까지는 열어두자란 얘기죠. 상승으로는. 그래서 월화중으로 내일 더 가더라도 갈 수 있는 자리는 제 견해는 거기다란 얘기예요. 764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반등 자리는. 간혹가다 236자리가 먹히듯이 764도 먹힙니다. 먹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상승으로 하게 되면, 안 그러면 단봉으로 쉬었다가 화요일 수요일, 그게 언제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눌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N자 상승 역시 지그재그로 상승 나와줘야 됩니다. 그 자리가 지난 1964가 될 것인지 아래 위로, 그 계산은요, 눌림자리 폭이 나와야만 정확하게 떨어져요. 눌림자리가 짧은 눌림이라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올라왔던 거 요만큼 눌렸다? 그러면 폭이 높아지겠죠. 기본적인 겁니다. 요만큼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역시 이 상승폭에 맞게 올라가지만 그건 눌림폭을 계산을 해야만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올라가는 건 그만큼 짧아지겠죠. 그 N자 상승이 마무리가 된 뒤에 파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좀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그재그만 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30분봉 미만의 파동은 보질 않습니다. 참고로 뭐 1분봉, 5분봉, 3분봉 파동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전 개인적으로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시로 수정을 해야 돼요. 수시로. 파동을 분석하는 친구를 뭐 가끔씩 얘기 드리지만 댓글로 얘기를 나누는데 장문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조금 기분이 조금 삐진 모양이더라고. 어쨌든 세부 파동은 저는 안 봅니다. 뭐 5분봉, 1분봉 파동은 볼 필요가 없다. 오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30분 파동에 대응해서 큰 흐름상 이런 추세대가 형성이 되면 추세대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것만 파악하면 돼요. 그럼 지그재그가 몇 개가 나오든 9개가 나오든 6개가 나오든 뭐 ABC 내지는 WXY가 나오든 이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3개의 파동으로 보자란 얘기예요. 하락 ABC로 보고 반등에 대해서도 ABC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로 끝나느냐, 아까 얘기했던 764로 A가 나오느냐, 그 A 지점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반등 A파동. 그 다음에 B파동 눌림을 기다렸다가 C가 나와야 되는데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그랬죠.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시황을 주로 보기 때문에 시황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같이 엮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그 764가 나오든 뭐 618에서 끝나든 짧은 눌림자리가 얼만큼 내려오는지, 이게 월요일 하루에 끝날지 화요일 수요일까지 갈지 내려오는 저점을 확인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반등을 기대를 하셔도 돼요. 이게 요번 주 안에, 지금 이제 일요일이니까 요번 주라고 얘기 드려야 되겠지. 요번 주 안에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그 지그재그 상승 마무리하고부터는 하락 파동이 조금 세게 나올 거예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일봉상 봤을 때 단기적으로 쌍봉의 모습을 만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예요. 단기적으로 쌍봉을 만들고, 물론 이 올라갈 때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그재그가 나와줘야 돼요. 비파동이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 비파동 받은 다음에 올라가서 쌍봉, 뭐 높이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쌍봉을 만들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만기 때가 될지 만기 지나서가 될지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자, 다른 차트를 좀 봅시다. 오랜만에. 이건 코스피 200 차트인데 똑같아요. 코스피 200 차트도 똑같고, 이 상승에 대한 하락 50짜리 지지받고 강한 반등 나왔고, 반등에 대해서 얘는 50%예요. 50%이기 때문에 618이 아니라 상승이 조금 남았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고, 지금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차트를 좀 보려고 그래요. 독일 차트를 잠깐 봅시다. 독일 주봉 차트입니다. 자, 요때 이제 쓰리봉 나와서 밀렸죠. 커다랗게 하락 추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좀 빵빵 좀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또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아이코 요때의 모습과 요때의 모습을 비교를 좀 해보자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지금 이 고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데, 그쵸?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데, 요때의 모습, 요렇게 올라왔던 모습, 지금의 요렇게 올라온 모습, 비교를 좀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지금 이 고점을 확실하게 뚫고 안착시키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안착시키면 여기까지 헤딩하러 가겠죠. 7,500까지. 안착시키지 못하면 이때의 모습과 같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란 얘기예요. 쌍봉의 모습이죠. 쌍봉의 모습.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저항은 돌파를 시켜놨어요. 돌파시켜놨기 때문에 지지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횡보하다가 물론 똑같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나가는 건 아닌데 횡보하다가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예요. 염두에 두자. 물론 넥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넥라인은. 하지만 추세 넥라인은 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도 같이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글로벌 장에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봅시다. S&P 500 같은 경우는 전고를 돌파를 시켜놨어요. 그렇지만 1430에서 1440 부근 장중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자리인데 터치를 했죠. 터치를 했어요. 얼마? 1437. 고점이 1430.91이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것도 닥스 한번 볼게요. 닥스랜다. S&P 500 SPX를 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갔니? S&P 500. 잠시만요. 눈이 나빠갖고 여기 있다. 자, 새로운 신고가 나왔습니다. 신고. 그러면 이젠 지지 테스트 해야죠. 그쵸? 지지 테스트를 해야만 추가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단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사실상 요런 추세대가 있어요. 쐐기 형태로 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쵸? 쐐기 형태로 이렇게 움직인 게 보일 거예요. 지금 다우나 S&P나 나스닥이 비슷한데 S&P만 먼저 고점을 테스트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지켜봐야 할 모습이다. 언급을 드리는 중입니다. 오케이. 자, 어찌됐든 우리 장이 올라가느냐 마느냐는 순수하게 우리 거에 매달린 게 아니라 외인들 수급에 달렸어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외인들의 수급은 프로그램 매수다.
간단하게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온 거다. 그렇다면은 순수한 현물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현물 매수. 그거 아니면은 못 올라간다예요. 수급을 보실 때 순수하게 현물로 들어오는 거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대응은 조금 전에 분봉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반등할 수 있는 폭을 보시고 그게 추가로 상승을 한다. 제 견해로는 추가로는 그 위로 올라갈 자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예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크지 않다. 물론 이제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눌림이 짧게라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짧게라도 나와야 돼요. 나오고 나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빗바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내려오는 빗바는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조정을 주든지 아니면 지수적으로 조정을 주든지 짧은 눌림을 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 그게 요번 주에 마무리를 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참 재밌는 거는 복잡할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자예요. 차트가 보여주는 대로만. 근데 제가 그렇게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를 못 봤다. 좀 안타깝지만 다음 주에는 그런 대응을 좀 잘 해보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 중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날짜별로 다 있으니까 지금 카페 게시판에도 지표들 올려놓은 게 있어요.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었네요. 요번 주 경제지표 조회수가 193건. 와, 이거 아까 9시 넘어서 올렸는데 순식간에 조회가 엄청 많아졌네. 예, 종목은 조금 이따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요런 이벤트에 따라서 장이 출렁출렁 할 겁니다. 이제 고용지표까지 다 나왔죠.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그리고 12일 날 있을 독일 재판소 헌법재판소의 ESM 위헌 여부 판결과 그 다음에 FOMC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그 이후로 재무장관 회담들 뭐 중앙은행 총재 회담들 줄줄이 있을 겁니다. 물가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보고 버냉키의 연설 이제는 독일 쪽에서 먼저 공을 저는 독일에서 받아갖고 미국 쪽으로 받을 건데 중국이 요번 주말에 휴일에 어제 오늘간에 아무런 그 부양책이 없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것은 있었죠.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서 금요일날 오를 때 중국 관련 조선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강한 흐름이 나온 건 맞습니다. 수급도 붙어줬고 강한 흐름이 나온 건 맞지만 계속적인 흐름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충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한 월화숙 동안은 짧은 조정이 월요일날 하루로 끝날 건지 월화수 중에 끝날 건지고 추가적인 상승은 764까지만 보자예요. 764까지만 반등 보고 짧은 눌림 이후에 지그재그 상승파를 마무리해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난 고점 1964 부근 전후가 될 거예요. 이 짧은 눌림이 깊어지냐 짧아지냐에 따라서 반등폭은 커지느냐 뭐 비슷해지느냐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 조정폭이 비파 조정이 얼만큼 나오느냐 짧게 나오냐 크게 나오냐 거기에 따라서 마무리 반등파가 크게 나올 거다. 그 이후에 하락 파동은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짧게 나왔다고 그 다음에 비파 나온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하락 파동은 5개의 파동이 이루어질 거고요. 5개의 파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하락 파동의 크기는 조금 깊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깊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날의 저점은 이탈을 시킬 거다라는 얘기죠. 그게 요 부근에서 이 전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 5개의 작은 파동, 소파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락 파동은 여기 테스트 내지는 이탈 가능성이 크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9월달에 이 지그재그 파동의 꼬다리가 아마도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에요. 그게 바뀌면 그때 가서 분석을 다시 하면 되죠. 파동은 ING이기 때문에 뭔가 분석에서 어긋났을 때는 다시 잘못된 걸 찾아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세부 파동을 너무 팔려고 하시지 말고 조금 큰 파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큰 파동 보시기 바라고, 이날의 고점을 넘기나 못 넘기나만 보시면 돼요. 이때의 고점. 그래서 그때까지는 상승 짧은 거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짧은 거 한마디 남았으니까 위로 좀 즐기셔도 되고, 짧은 눌림 나올 때는 오히려 배팅의 기회를 노리세요. 배팅의 기회를 노리시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 올라가는 거 충분히 즐기신 다음에 이 고점 부근 나올 때부터, 그 고점 목표치는요, 짧은 눌림 비파에 확인이 된 다음엔 정확히 떨어져요. 얼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제가 유두리는 1960에서 1980까지 조금 한 20포인트 정도 벌려놨어요. 변명거리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60에서 80까지는 반등을 열어두자 했는데 한 70쯤 갔으면 얼마나 이뻐. 추세선 상단을 찍고 64까지 내려왔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번에 지그재그 상승도 64를 넘기는지 못 넘기는지 보시고, 그 계산은 짧은 비파동 나오는 자리부터 계산을 하시면 얼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파동은 5개 소파동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 저점은 이탈을 할 거예요.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저점을 테스트를 하느냐 내려오느냐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때부터 계속 하락이냐? 아니요. 아직 한마디 또 남았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얘기합시다. 그때 가서 얘기하고, 녹화는 여기서 일단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